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라디오입니다. 재테크 라디오 3화. 이번에는 어떤 재테크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이제 날씨가 먼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아프질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 시점에 맞춰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좀 체를 하는 바람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치만 요즘에는 또 재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자분들이나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 생각을 이제 유튜브에 담아서 좋은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들을 어떻게 한 번에 드리고 싶어도 단번에 이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정확하게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어떤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저녁 늦게나 주말에 영상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는 게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최대한 주 2회는 올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번에 진행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 공식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매력적인 수익을 얻는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 고수들이나 수십 년간 지식인들의 말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정답은 이 한 줄로 요약이 된다라고 확신하는데요. 누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수익 내는 게 쉽냐. 주식 시장에 매매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위권 수익자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혹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씩이나 한 2, 3%씩 따박따박 수익을 얻어 가는데 그냥 그 기술을 익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방법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도 같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만의 방법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많은 정상적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결부돼서 작용한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단타와 같은 어떤 차트나 어떤 이슈 매매 기법으로는 참고용으로는 되게 좋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 이제 한 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물론 몇 푼 아니면 일확천금을 한 번에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제 하루하루의 행복을 더 소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설이 길었고 오늘은 아직은 좀 이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이제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투자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님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투자는 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제 차트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이제 월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선 201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횡보를 하다가 14년부터 18년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완전 떨어져서 갑자기 쭉 올랐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이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겠죠. 특히 뭐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이때는 애플카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이때 이슈가 있고 이제 쭉 조정을 받는 그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2, 3년 한 1, 2년 때의 내용을 보면 이때 회사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달라졌다면 이때 한 1년 사이에 엄청 회사가 좋아졌고 1년 사이에 회사가 엄청 나빠졌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주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 현대차의 이제 네이버에서 갖고 온 현대차의 재무제표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일단 18년도부터 매출액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영업이익단도 보시면 2020년과 21년도 12월 엄청난 차이가 지금 일어났죠. 거의 뭐 이익단으로는 거의 한 3배 정도? 그리고 22년도 또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또 보시자면 이제 자산 총계가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뭐 부채랑 자본의 어떤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이 이제 늘어난 만큼 부채도 물론 늘어났지만 자산이 그만큼 또 늘어났거든요. 어쨌든 자산도 좀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또 쭉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한 2.3에서 지금 5.68로 한 2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예상 지금 22년도에도 지금 6.59로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도 지금 17,000원, 28,0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EPS가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 있고 이익도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이익은 올라가는데 퍼가 낮아지는 걸 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PBR도 0.72, 1이 안 되죠. 1은 훨씬 안 되고 뭐 0.8도 안 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퍼는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 상황에 어떤 악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우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그 지금 21년도 9월인데 예전에 한번 애플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차가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폭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거죠. 이거는 거의 뭐 한 8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애플카 못 만든다라는 또 기사 한 방으로 충분한 하락을 지금 아까 이제 겪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봤죠. 기업의 실적은 튼튼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주가가 이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움직였던 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가를 움직인 거지 기업이 움직인 내용은 아닌 거죠. 다음을 또 보시면 결국에는 네, 현대차가 이제 미 진출 이후에 최고 시장 점유율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간다. 근데 IRA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네 이제 영토에서 개발한 이제 차들한테 엄청난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이제 IRA의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걸린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이 동요해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어, GV16 그 EV6는 뭐 북미 올해차에 이제 후보에도 올랐고 그 현대차 그룹 전기차 톱티어 이제 부상을 했고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뜨고 있고요. 다음을 또 보시면 현대차 미국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 11% 전망. 사실 이렇게 차로서 미국에서 이렇게 선방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도 있을 거고 뭐 GM이나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미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 11% 전망을 한다라는 건 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최근까지 뭐 달러가 1,400원, 뭐 1,43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를 지금 엄청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라는 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다시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기업 실적은 그 달러의 가치만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차도 많이 팔고 있고 두 가지가 이제 플러스 돼서 지금 성장 요인 그러니까 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뭐 이런 것들은 현대차 실적을 이제 좌우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고 뭐 엄청나게 지금 차가 팔리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차는 잘 팔리고 있어. 그리고 외국에서 달러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러면 주가가 돈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면 벌어들이고 있나? 아까 전에 뭐 봤지만 보면은 확실하게 매출단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단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수치로 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치밖에 없으니까 수치로 보듯이 확실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거의 유지하다시피 하고 있고 ROE도 증가한 추세고 PER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 이제 어느 정도 적용받고 있는 추세죠. 되게 수치만 봤을 때는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왜 오르지 못할까요? 지금 현재 시점 6점인 이때인데 이때에 비해서 2018년 이때에 비해서 이때 현대차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개인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무조건 좋아졌어요. 거의 1.8배 이상은 저는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럴까요? 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까?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대중의 심리가 그렇게 발동을 한 거죠. 혹은 누군가가 주가를 누르고 있거나 하는 거죠. 이런 간단한 애플카 이슈에는 이렇게 화끈하게 반응을 했다가 기업이 엄청 성장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의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때 뭐 애플카 땅 터졌을 때 그때 막 한 5% 3% 올랐을 때 거기 따라 붙어가지고 상한가를 먹었어야 되냐? 아니면 기업의 실적을 계속 추종하면서 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개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뭐 떨어지는 와중에 그냥 떨어지면 사람이 계속 한없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때는 뭐 그냥 끝없이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달라붙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봤던 어떤 수치들은 다 제외하고 뭐 좋은 긍정적인 뉴스도 제외하고 떨어지면 안 보고 덜 봐요. 덜 이슈 화끈하지가 않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기업 나한테 당장 이익이 안 오는데 하지만 그럴 때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 기업을 매수해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뭐 솔직하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보이는 상식적인 수치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식은 뭐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비확정 자산이다. 그러니까 비확정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하고 우리만의 어떤 확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철학도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기업을 확신할 수 있느냐? 실적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BM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치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돈을 잘 보고 있네. 주가는 떨어지네. 그럼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을 한번 보시면 뭐 결국에 어쨌든 우리의 자세는 가치 투자자에 한해서 뭐 가치 투자자에 한해서 뭐 단타는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겠죠. 그 한해서 우리는 어쨌든 실적 같은 내재 가치의 수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트가 이상해서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적이나 어떤 기업의 내외부 상황 등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적절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적절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을 또 보시면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CJ제당의 그래프예요. 월봉 그래프인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보면은 18년도에서 쭉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져서
다시 이제 뭐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 아까 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8년도랑 지금 20 뭐 이제 2년도 말이랑 이때 기업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냥 똑같으니까 주가가 이럴까요? 한번 봅시다. 네이버에서 갖고 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 실적표인데 재무제표죠. 이거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단위는 억 원이지만 어쨌든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단도 보면은 매출액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쓰는 뭐 매출이 늘어난 만큼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할 거고 그 투자를 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또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또 낮아졌네요. 부채 비율은 또 낮아지고 주당 손이익도 20년도랑 21년도에는 약간 꺾이긴 했지만 지금 12년도 지금 컨센서스 보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고 분기별로 봐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근데 이때는 물론 지금 컨센서스는 감소한다고 하지만 분기별로니까 이거는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또 몇 개 빠지는 게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연간 실적 예상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PS도 지금 뭐 분기별로 봐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뭐 어쨌든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까 전에 봤던 19년에 비해 지금 12년은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년에 비해 이때 주가가 얼마 뭐 똑같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내야 돼, 화를. 회사한테 화를 내야 돼.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제일제당 3분기 실적 호조, 분기 매출 첫 5조 원 돌파. CJ 제일제당 우리 안 먹는 게 없잖아요. 햇반 엄청 많이 먹고 뭐 만두 해외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비비고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비비고 엄청나게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이런 관련된 돈 잘 버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 높잖아요. 외국에서 지금 만두를 엄청 먹는다는 건 결국 한국 원화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K푸드호조로 해외 식품 매출 23% 상승, 매출이 23% 상승한 거는 뭐 최소 지금 환율 20% 이제 상승까지 이제 적용을 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 늘어난 거예요. 절반 이상. 영업이익도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CJ제당이 또 바이오 사업도 해요. 바이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사료 같은 거, 바이오 사료 같은 것도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2천억, 20% 영업이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만큼 잘 되는 데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 도당체 이해가 안 되죠. 돈을 더 잘 벌고 있어. 돈을. 근데 주가는 이 상태다. 18년도랑 이때랑 같다. 돈을 2배로 잘 벌고 있다. 이렇게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활동을 잘해도 주가는 이렇게 멈춰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그때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돈을 못 버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버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하나하나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게 가치 투자자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뭐 사람들한테 민감한 거, 뭐 만두에서 뭐 벌레가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숫자들과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매수를 할지 안 할지, 어떤 게 확률이 높을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말은 그게 전부입니다. 과연 돈 잘 버는 기업이 보이면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실적과 다른 주가의 움직임, 이거는 원래 그렇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주가에는 항상.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말씀 꼭 드리겠지만 주식은 사실 인문학에 되게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물론 주가를 누르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 뭐 어디 뭐 재무팀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주가를 누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뭐 감안을 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인문학에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렇다. 실적과 다른 주가의 움직임 원래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상식적인 수치를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되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고, 실적 잘 나와? 그래. 오케이. 단기적인 이슈 없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뭐 악재가 발생해?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 오히려 주가를 싼 상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은 결국에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금이나 예금, 적금 등은 당연히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건 안전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월급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소득도 얻고 싶다 싶은 건데, 근데 또 그렇다 일을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려면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불안하되 덜 불안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안전자산만으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 결국 실적과 기본적인 철학, 철학도 뭐 말은 거창하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실적을 추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아까 봤듯이 이거 뭐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CJ 제재단 같은 거를 보더라도 실적 잘 나와. 그리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차트적인 면에서 봐도 자리도 좋아.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뭐 그런 거는 불확실하죠. 하지만 나만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 투자해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라는 게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투자를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에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 다 끝내면 종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